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우는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트레이딩 경험으로 천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의 5분봉 단타 매매법을 공개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눌림목 구간을 노려 매수에 들어가 익절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손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가장 먼저 생긴 눌림목을 첫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눌림목 매매에서 손절을 줄이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첫 눌림목은 우리가 차트를 보면 매우 자주 나오는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의 승률을 높이는 전략만 있다면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다양한 투자 전략의 영상이 많지만 실제 매매할 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전략이 많기 때문이죠. 눌림목의 예시는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의 반전 구간을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대부분은 상승 후 짧은 눌림목 구간을 거친 뒤 다시 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바뀐 뒤 첫 번째 눌림목 자리를 첫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는 모든 코인이나 주식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 반전에 첫 눌림목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XRP 5분 봉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 후 짧은 눌림목을 준 뒤 계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15분 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뒤 첫 눌림목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첫 눌림목을 활용해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눌림목이 끝날 무렵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손익비입니다. 비트코인 5분봉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처음에는 하락 추세였다가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승세의 끝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입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손익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면 눌림목에서도 손절에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눌림목에 손절을 하는 실수를 대비해 손절가를 크게 잡았다면 하락 추세로 돌아섰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첫 눌림목입니다. 첫 눌림목에서 매매를 한다면 손절은 짧고 목표가는 높게 잡아 손익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손절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이 손절가 밑으로 하락 시 상승 추세가 아님을 감지해 적은 손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상승을 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으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눌림목 매매의 핵심은 내 예상이 틀렸을 때 손실은 최소로 줄이고 성공했을 때는 큰 수익을 얻는 손익비 높은 매매라는 것입니다. 첫 눌림목 매매 전략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을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점과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저점을 깨는 구간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완전한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저점을 하락 돌파했지만 이 최저점은 실제로 유효한 최저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최저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한 저점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유효한 저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 이전 고점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저점은 바로 이곳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다시 상승해 이전 최고치를 경신하면 유효한 최저점은 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려면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실제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유효한 저점은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유효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캔들의 종가가 이 유효한 저가 밑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반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첫 눌림목을 공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눌림목의 끝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상 보통 눌림목의 끝은 지지저항 라인과 일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지지저항 때는 거대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래를 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눌림목에서 이 지지저항선까지 상승을 하면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지저항선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급격한 가격 변화가 있기 전의 구간이 주로 지지저항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이 있기 전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하락이 있기 전에 이 구간이 저항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실전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급격한 하락세가 시작되기 전 캔들들의 저점과 고점들을 이어 저항대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고 다시 눌림목으로 이 저항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첫 눌림목 끝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 저항대에 도달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캔들 종가에 쇼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저항대 윗부분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절가의 2배 자리로 잡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저점으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눌림목이 저항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만 매매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첫 눌림목을 활용해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타점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추세 반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락 추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일시적인 상승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반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MACD 같은 추세 전환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인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파란 선이 빨간 선을 하향 돌파 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 MACD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상승이 상승 반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MACD를 보면 파란 선이 빨간 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추세 반전은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첫 눌림목을 찾습니다. 급격한 상승 전 이 캔들 부분이
지지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후 다시 지지 영역까지 하락을 하는 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지지 영역에서 반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지지 영역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전고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천 눌림목 매매를 실전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천 눌림목 진입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가격이 일정 비율만큼 되돌아오는 지점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0부터 시작해 23.6, 38.2, 50, 61.8, 78.6,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 중 61.8은 골든존이라고 불리는데 이 영역은 강력한 지지저항 영역으로 작용합니다. 하락 추세 이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때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주겠습니다. 피보나치 0 부근에서 천 눌림목이 발생했고 정확히 61.8 부근을 터치했습니다. 61.8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100보다 윗부분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으로 잡거나 이전 고점에서 절반 익절 후 다음 고점에서 나머지 절반을 익절해 줍니다. 천 눌림목 매매는 다른 전략과 융합했을 때 승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눌림목 매매 결합 전략은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돌파 매매 전략은 가격이 일정한 박스권 구간을 횡보한 이후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돌파 이후 상단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하락할 위험이 있고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작고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횡보 구간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61.8 골든존을 표시해 줍니다. 가격이 피보나치 상단에서 골든존까지 하락하는 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이 61.8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피보나치 하단 윗부분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피보나치 상단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가격이 피보나치 상단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 매매에서 이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분들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기본 차트에서 천 눌림목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제가 계량한 천 눌림목 지표를 넣으면 이렇게 차트 안에서 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풀백의 약자인 PB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 눌림목이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천 눌림목 자리가 맞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저점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MAC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란 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상승이 있기 전 이 캔들 부근이 지지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지 영역까지 천 눌림목이 나왔고 반등하는 캔들에서 천 눌림목 표시인 PB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지지 영역 밑으로 잡고 목표는 급격한 하락이 발생했던 캔들 부근으로 잡습니다. 매수 이후 목표가에 진입했습니다. 천 눌림목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박스권 이후 돌파 전략에서 천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 풀백의 PB 표시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하단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주면
0.618짜리까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첫 눌림목 표시가 자동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손절가는 0.786 아랫부분으로 잡고 손익비 2배 자리로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상승 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첫 눌림목 매매 타점 자리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첫 눌림목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